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3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5번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1년 3개월 만에 3번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라면은 뭐 10번 다 이상 풀어줄 하겠네요. 겁니다. 이 속도라면 다 풀어줄 건데 지금 당장 용산에 가서 무릎 꿇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늦었어요. 네. 늦었어. 박제 다 됐는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무후무한 8.15 특사. 김태우 사면 복권. 최근에 언론상에 가장 많이 또 오르내리는 이름 김태우입니다.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김태우 사면 복권이 신문지상을 또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 사면 8.15 특사죠. 이번 사면을 총평한다면 양쪽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이동학 장관 어떻게 보셨어요? 황당하다. 황당하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다. 예. 왜 그렇죠? 일단은 작년에 무슨 예.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3개월 만에 이거 지금 했다고 하잖아요. 3개월 네. 만에 사면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제 김태우가 3개월 전에 네.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고 네. 3개월 만에 이제 그걸 뒤집은 지금 사면을 건가요?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작년에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김태효가 예. 네, 사면됐어요. 그 김태우? 네, 지금 국방 헐.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예. 그 사람은 심지어 확정 판결 받은 지 2개월 만에 됐어요. 2개월. 그 그래서 기록을 놀랍지 거의... 않다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지금 형기 15%를 살았을까요? 나오기 전에 직전 이게 다 꺼내주기 전에 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몸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에 누워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와서 지금 골프 치러 다니고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미 법치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저는 예. 이제 그것에 완전히 그냥 이제 깨져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으면 그 행정부는 사실은 그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혹은 그것이 잘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네. 사면권을 남발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법적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계속 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자기 편만 이렇게 감싸는 것이 눈에 워낙 보이잖아요. 그냥 약간 뭐 무슨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도 전혀 없어요. 예. 그냥 자기 편은 다 풀어준다. 그것도 다 자기가 국정농단 때 자기가 다 수사했던 사람 다 자기가 엄청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 다 집어넣었던 사람들 예. 그래서 다 자기가 본인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야, 결자해지도 전 이런 결자해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좋은 분이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식의 결자해지는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이래요. 사법부의 무력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중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강제징용 판결마저도 뒤집어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죠. 사법부의 무력화에 더불어서 또 하나 입법부의 무력화도 있는 것 같아요. 의회도 무시하죠. 제1야당.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제1야당마저도 무시하고 행정의 모든 권력들을 활용해서 법이 아닌 뭐죠 그게?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가면 또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네. 전체주의라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입법권, 사법권 모두 다 무시해버리는 그 정부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자, 어쨌든 이번 사면이 그거의 단면이라면 또 어떻게 또 사면 총평하시겠어요? 이번 사면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3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5번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1년 3개월 만에 3번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라면은 뭐 10번 다 이상 풀어줄 하겠네요. 겁니다. 이 속도라면 다 풀어줄 건데 그렇다면 네. 지금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큰 의미가 있는가? 지금 당장 용산에 가서 무릎 꿇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늦었어요. 예. 늦었어. 박제 다 됐는데. 그러네요. 라이브라기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녹화했으면 제가 진짜 지우고라도 달려갈 텐데 아무튼 이분 이렇게 대단하구나. 친구들을 다 잘 챙겨주는 모습. 아까 해병대 사단장도 국방부 장관의 친구잖아요. 네. 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사이트를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서 가족 같은 정부다. 가족 같은. 가족 같은 정부다. 아주 굉장히 따뜻한 예. 정부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네, 또 가족 같은 정보. 예, 잘못 발음하면 되게 욕 같은데. 예, 좋습니다. 네. 아니 그래요. 누가 봐도 무리한 사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면일 수도 있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 규칙 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청장이 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당규에서도 규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걸로 국민의힘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는 일로 되는 겁니까? 그거 밀어붙이는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출마를 안 시킬 거면 아예 사면도 안 했죠. 그냥 굳이 뭐 저기 크리스마스 때 할 수도 있고 내년 예. 신년에도 할 수도 있고 명절 때 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선거를 내보내려고 하는 포석이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저거를 마치 뭐 설마 출마시키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 자체가 저는 여기 지금 상황에 안 맞는 목소리들, 이렇게 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은 이 김태우 씨가 했던 이 법적 지위가 예. 그냥 진실을 까발린 사람 이걸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지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나왔을 때 예. 공익신고자가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수사 감찰이 들어오자 예. 그거를 모면할 목적으로 막 이 까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공익성도 없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공익신고자의 지위로 이렇게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의 어떤 예. 내부 속사를 까발리는 용도로 예. 이 사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본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사면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이번 선거에 나올 건데 네. 도와달라. 계속 그런 전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면도 준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판이 짜여져서 들어가고 있는 그랬군요. 거고요. 네. 무서운 정부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 낸 난 범죄자를 음. 사전에 이미 이제는 사면해 줄 거니까 준비하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낸 거고 이미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럴 걸 알고 주변에 전화까지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는 것인데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아마 여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국 딸 조민 씨가 기소당한 것과 함께 요 시점에서 바로 제2의 조국 사태, 다시 말하면 위선의 조국 그리고 영웅 김태우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이 선거에 뭔가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그 싶어요. 판을 다 짜고 들어가는 거죠. 그 판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고요. 네.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권 가지고 깡패하면 그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뭐 그게 검사입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랬죠. 지금 검찰의 행태는 그거예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 사법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수사권 남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계속 요 몇 주간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게 했냐면 네. 태도와 자세를 보겠다. 네. 인정하냐 안 하냐. 네. 그리고 그거를 봐서 딸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투로 계속해서 자신의 수사권을 들고 네. 딸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계속 어떤 좀 사과해라 뭐 이런 것부터 계속 이제 연기를 뿜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흔드는 거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게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건 민주정부 안에서의 어떤 민주적 질서, 기본적 법적 질서, 법치주의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 폭거고 이 법을 너무나 과잉되게 남용하고 있는 이 사안이 나중에는 어차피 어쨌거나 반작용이 분명하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폭거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이동학 장관에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의 섹션으로 좀 넘어와서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 당시 보궐선거 당시에 막 우리가 당원 당규까지 다 바꿔가면서 공천했잖아요. 결국 다 졌습니다. 네. 이거를 좀 반면 교사 삼아 본다면 국민의힘도 이렇게 밀어붙이면 상당히 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요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쓰고 저 후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가면 쓰고 나오면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붙어야 될까? 누가 붙어야 될까? 당장 지금 뭐지? 물음표가 생겨요. 지역 후보를 내보내야 되나? 중앙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나? 아니 근데
구청장 선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음. 대통령 얼굴을 들고 나와요. 김태우든 아니든 대통령 가면을 쓰고 나온다니까요. 네, 네. 저 후보가. 네. 네. 그럴 경우에 실제로 우리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거냐. 네, 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조국 딸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계속 사법에 대한 린치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 전 모르겠어요. 섣불리 이걸 전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전망하기 상황이에요. 네. 어렵다. 좋습니다. 황당하고 그렇지만 놀랍지도 않은 이 8.15 특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수부터 중도 진보까지 어떤 사설의 제목들을 달았는지 우리 안기 부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 보수부터 진보까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수는 이제 김태우 덕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드러났다. 네. 이게 공익신고자가 맞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신문에서는 부정, 불법, 척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대법원 유죄를 판결을 받았지만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잘 드러났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유죄 수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이거 다 대법원 유죄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태우 씨의 그 폭로가 없었다면 이 불법이 확정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네. 폭로 내용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개인 비리 때문에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뭐 자격을 두기 시작하면 누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보수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도에서는 다른 예. 얘기하고 있어요. 중도에서는 신기한 얘기를 꺼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원세훈이 사면됐다. 그거 말고 네. 아니 그 대선 개입해서 댓글 조작한 원세훈 사면됐는데 왜 이거 아무도 주목 안 하냐? 이게 공정이냐? 네. 원세훈 왜 아무도 안 다루지? 라고 한국일보가 국정원 조직을 불법 동원해 대선 개입했는데 원세훈이 나온다. 가석방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가석방 됐는데 이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하겠다는 정부에서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우는. 네. 근데 보수 우파 적폐 풀어주는 고 있다 지금. 이거는 권력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한겨레에서는 지금 뭐 지난번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풀어주고 이번에는 뭐 부영이 아니죠? 어디지? 어디입니까? 부영 맞아요. 부영 맞죠? 예. 예. 맞아요. 부영 이제 창업주 풀어줬는데 예. 그러면서 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뭐 경제 회복을 위해 풀어줬다. 이거 너무 맨날 반복되는 레파토리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서 불법 기업인들 계속 풀어주면 누가 그러면 법 지키면서 사업하냐.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정 통합이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1년 3개월 동안 3번이나 했다. 그러면서 1,373명을 풀어줬는데 예. 서민 수용자는 거의 없고 아까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중심의 국민의힘 중심의 적폐 세력들을 대거 풀어줬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네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여권 인사들이 훨씬 많았나 보네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아무튼 이번에 강복절 특사는 많은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면복권 자체 제도 없애면 안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의 왜 있어야 남발이 되는 상황으로 가면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법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뒷돈 써가지고 빠져나오고 네. 이게 유전 문제 무전 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네. 김태우는 어쩌거나 저쩌거나 김태우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횡령 배임한 기업인들 다 나오잖아요. 아니 횡령 배임했는데 나와서 경제 살려달라고 풀어준다는 게 경제를 망친 사람한테 그렇죠. 경제를 살려달라고 풀어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일 비근한 예가 이제 이재용. 네. 이재용 사면 전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네. 사면 전에는 오르다가 사면하니까 뚝 떨어져요. 네. 이게 실제 주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제 성장과 크게 의미가 없는. 아니 횡령 배임이 리스크인데 횡령 배임범을 풀어주면 리스크가 생기지 리스크가 해소되냐? 그 경제 리스크죠, 그게. 네. 예. 난 너무 황당해. 아니 나도 좀 진짜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횡령하고 원칙이 없는 사회인데 그 원칙을 그나마 예. 최일선에서 좀 지켜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정치인, 법관, 네. 검사, 경찰
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원칙이 좀 망가지는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영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 명확하게 살아야 네. 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딱 이거 나는 이 말 들으니까 권력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법도 다 통과하고 아니요, 넘어갈 수 있어. 지금은 돈만 있으면 돼요. 네. 지금 권력자까지 사버리잖아요, 저렇게. 맞아. 그러네요. 네. 예. 맞아. 정말 권력자까지 사버리는 이 진짜 씁쓸한 광복절 특사.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개혁의 목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두 번째 토크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